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효제리의 돈과 제리 교육을 맡은 이효재라고 합니다. 저는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고요. 지금 동양생명에서 지점장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흡의TV를 통해서 소위 그 재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게 놓은 그 재무설계라는 부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자 이 교육을 준비했고요. 이왕이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재무설계랑 재테크를 혼동하세요. 재테크는 이제 단기 자금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단기 수익률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무설계는 생애 전반의 꿈을 위한 소비 통제,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합리적인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이제 모으기와 쓰기거든요. 모으기와 쓰기가 재무설계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으기에서는 이제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금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쓰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비 통제가 안 되고 바로바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쓰기가 많아지면 모으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모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쓰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생애 전반에 걸쳐서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모으기가 되지 않으면 꼭 쓸 때 못 쓰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지출이 발생한다면 이제 제대로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이 다 임산부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그리고 예전에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유가 없다. 지금 여유도 없고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안 좋아져서 월에 한 20만 원 정도 급여가 다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활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도 생활이 되실 겁니다, 아마.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동안 못 준 월급이랑 이자랑 같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20년 지나서. 좋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육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드세요. 근데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시작하셔야지만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 큰 지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무 기초 습관이라고 하면 뭐 이렇습니다. 뭐 돈을 모으되 그 돈을 모으는 걸 혼자 모으지 말고 부모가 소비 통제하는 거, 부모가 돈 쓰는 거, 그리고 부모가 너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그거를 그대로 배워요. 3살 버릇 80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쓰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육아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설계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1년간 이어지는 이 재무설계 교육을 통해서 1년 동안 돈을 한번 모아보고 나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어서 나중에는 이제 재무설계도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좀 재밌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쏟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엔 다금바리, 양세형은 식도가리, 디즈니엔 통과제리, 언니들의 돈과제리, 제리제리 효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음, 했네요. 결국에는 그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지금 이렇게 인사한 게 어, 그냥 좋은 역사가 될지 흑역사가 될지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아빠 창피해라고 할지 아빠 재밌어라고 할지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어, 방송이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요. 방송을 짧고 굵게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이게 옆에 나와 있는 이쪽에 나와 있죠?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그 마이크 때문에 사고가 좀 있었어가지고 방송을 이제 두 번 들어주신 분들,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커피를 쐈었죠. 이제 커피를 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카톡으로 이제 다 이제 스타벅스 쿠폰을 드렸는데 떤 분은 이제 주변에 스타벅스가 없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누구시더라? 어쨌거나 제가 커피는 다 쐈습니다. 이제 두 번 다 들어주신 분들. 어, 제가 이제 카톡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쿠폰 받으시고 이제 살포시 차단을 눌렀다는 후문이 네,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한 10분 내외로 깔끔하게 진행해 볼 거고요. 자, 지난 한 달간의 알아두면 일단 먼저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 누나님, 보들마미님, 마일러브, SMK, 리링님, 달콤 지율맘님, 나혜맘님, 지율마미님, 그리고 사랑의 윤미나님은 딴 분을 보러 가셨나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이 이제 많은 분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명씩 이제 효절이 다단계라고 해서 한 명씩 초대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또 커피를 한 잔씩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데리고 오셨네요. 그렇게 데리고 오라니까 많이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문제를 드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금방금방 나갈 거고, 문제를 빨리 맞추시면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성아라는 분이 있나요? 조성아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네. 그분이 만든 3 컨셉 아이즈 리컬러라고 해서 이제 괜찮은 제가 립스틱 하나 준비했습니다. 립스틱 하나 준비했고, 지금 이번 문제는 제가 립스틱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엔 요거 이게 뭐죠? 이게 블랙잼이라고 해가지고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 수분크림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 문제 풀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세로라가 아니면 참 이게 뭐지? 요즘에 뜨는 건데 이게 뭔가요? 아로니아라고 요즘에 뜨는 건데, 이거 제가 먹던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케이스로 되어 있는 3개가 들어가 있는 한 박스,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2만 5천 건 분실 사고가 있었고요. 총 피해액이 77억이래요. 아세로라도 있긴 있어. 아세로라 제가 아침에 먹는 거. 아무튼 그것도 먹습니다. 아세로라 있다니까. 네. 이게 뭘까요, 과연? 이게 답을 맞추시면은 제가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립스틱. 네. 답 안 맞추시면 그냥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네.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지갑 안에 하나쯤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전에 2010년도 당시에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했던 게 이것 때문이죠. 연금 통장 아닙니다. 이게 분실해가지고 그렇죠. 네. 마이러브 SMK님이 맞추셨어요. 마이러브 SMK님이 맞추셨어.
요거 드릴게요. 요거 잘 바르시고 인증샷 부탁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선물을 드리니까 별로 안 땡겨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엄마들을 위한 또 언니들을 위한 선물로만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모셔오시면 제가 모셔오시는 분들도 선물 다 드릴 거고 커피도 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든 제가 커피 쏠게요. 네. 자, 이건 카드인데요. 카드. 이제 어, 정답은 카드, 신용카드인데, 그럼 이제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썼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 보상액을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소비자 과실 여부에 따라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럼 과실이 뭐냐? 과실은 일단 뒤쪽에 서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서명하고 지금 서명한 게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때 그때 그 카드 뒤에 있는 그 부분에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를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카드를 뭐 친척분을 빌려줬다거나 친척분 잘 안 빌려주겠구나. 뭐 친구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동생이나 뭐 엄마라든가 빌려줘가지고 잊어먹으면 그때도 이제 피해액을 전부 다 보상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분실을 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이제 신고가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카드사에서 이제 보상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가 뭐였냐면 이제 8월에 이제 집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올랐다는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작으시면은 한번 그 휴대폰 볼륨을 올려보세요. 제가 이제 소리가 작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도 어, 다 작으세요? 지금도 작으신가요? 항상 이게 마이크가 렇게 들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커졌나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서 하니까 잘 안 들렸을 텐데 지금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전국 집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올해 최고치였고요. 어, 여기 보시면 쬐끔 오른 거예요. 그래도 쬐끔. 음, 0.35% 올랐대요. 전국 집값이. 그리고 사상 최고치는 뭐냐면 전국 집값의 평균이 3억이 넘었대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항상 사상 최고치, 사상 최저치, 뭐 이렇게 최고와 최저점을 찍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요. 그 순간에 혹시 집을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잠깐은 이렇게 보류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월세나 전세로 지내시고 좀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아파트나 전세는 없겠지만 아파트 구매를 굉장히 이제 주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집 아파트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혹시 나는 전세 살기 너무 싫고 나는 월세 이사하는 것도 너무 싫고 하신다면 뭐 한 30년, 40년 사실 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리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투자를 목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를 기대하고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한 달간의 경제 뉴스 중에 1위, 1위가 뭐냐? 요거를 맞추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1위가 뭘까요? 지금 이 옆에 보시면, 한 이제 아랫다운 여자분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과연 1위는 무엇일까? 1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SNS 스타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걸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SNS는 SNS인데 SNS 스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스타들을 모시기 경쟁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까요? 웨이보, 웨이보, 한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답을 제가 얘기를 할까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이제 왕홍이라고 한대요. 왕홍. 네, 왕홍. 뭐 왕홍. 네, 제가 중국어를 나왔기 때문에 언어 발음으로 알려드리면 왕홍이죠. 왕홍.
이제 왕홍의 이제 왕홍의 왕은 이제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왕. 금을 망자를 쓰는데, 인터넷 의미해요. 그래서 중국의 PC방을 왕빠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도 그때 중국에서 공부할 때 왕빠를 많이 갔었습니다. 네. 왕빠라고 하고 그 인터넷에 접속하는 걸 이제 샹왕이라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왕흥이라는 그러니까 유명인을 홍련이라고 해요. 홍련. 그래서 왕홍이라고 불러서 이제 SNS 타라고 하는데 왕홍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왕홍 중에서 이제 파피장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인데 뭐 이 사람은 뭐 이제 뭐 독설 연기, 표정 연기 해가지고 팔로워가 있는데 팔로워가 1631만 명. 1631만 명이에요. 역시 중국이다 보니까 인원수로 몰아붙이는데 이제 그런 이런 이 왕홍들이 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물건 사용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완판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어디죠? 어, 애경 뭐 이런 데서 LG 생활과학 뭐 이런 데 가지고 왕홍들을 대고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시연을 해보이고 중국의 뭐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면 이 왕홍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선물은 이제 다른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이제 정답이 있으니까 이거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 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비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비상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해주시면 제가 이 두 번째 못 드린 그 수분크림 있잖아요. 블랙잼 수분크림은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제 맘대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고요. 평생.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네, 평생.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정말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와이프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저는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평생 그렇다고 하고 저만 그러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음, 다 똑같은가 봐요. 네. 어쨌거나 그녀가 왠지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오늘 주제와 맞게 평생 그렇다고 해요.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준비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남편을 살아도는 비결 우리 언니들 눈 한번 딱 감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여기 언니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깐만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남편에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로 기분 처지지 않게 하고 언제나 남편을 믿는다는 확신 심어주고 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나만은 당신을 이해해준다는 너그러운 아내 되기. 네, 참. 잔소리는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하고 보통은 이제 칭찬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잔소리는 굉장히 길게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리고 분위기를 사로잡는 아내가 된다고 하고 뭐 요리 책이든 뭐든 배우려고 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외롭지 않게 하기 그냥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좀 외롭지 않나?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센스 있게 처리하기 그리고 가끔 술 친구 되기 참 이게 좋은 말만 써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내를 사로잡는 34가지 비결이라는 책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발췌를 했는데 참 네, 힘드네요. 네, 힘듭니다. 이건 반대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오늘 당장 이제 효젤이 뭐 교육을 듣고 아무튼 뭐 잠깐 우리 모여서 하고 나서 저녁에 잠깐 이제 실전으로 이제 써먹으면 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는 대사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34가지 방법이라는 제가 책 저자를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점이 굉장히 낮았던 그 책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발췌하고 제가 조금씩 바꿨어요. 네, 한번 보시면 제가 들으면 굉장히 좋고 서로 해도 좋고 제가 듣기에도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금방 넘어갑니다. 이제 닭살이 아무리 돋더라도 네, 금방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이 교육이 이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언니들 뭐 지율마미님, 뭐 유하마미님, 뭐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니면 표정이 좋아 보여요. 머리 새로 했네요. 립스틱 괜찮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언니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몰라요. 뭐 차라리 이제 뭐 서체가 달라가지고 유하마미님 오늘 궁서체인데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필기체인데 굉장히 뭐 즐거워 보이시네요. 고딕체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사담이었고.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 우리 언니들처럼 해보면 자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잘생겼네? 이 얘기. 물론 이게 남편이 이제 그냥 그지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좀 나름 나가려고 꾸몄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실전으로 하려면 이제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게 좋죠.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있어서 신이 나. 자기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한 번 났으면 큰일 났을 거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와이프가 이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내 주변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글로 배우지 말고 오늘은 이제 실전으로 한번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5번, 6번. 6번 얘기가 되게 좋아요. 6번 얘기.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자기 진짜 멋지대. 내 친구들이 자기 만났는데 굉장히 멋지대. 잘생겼대. 뭐 이런 거. 그리고 당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물론 급여가 굉장히 뒷골이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몰라주고 말이야. 이런 거 편히 대주는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9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님이 뭐 좋아하시지? 아버님이 뭐 좋아하시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엄지척하고 그냥 자기가 최고야 라고 해주는 거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셔서 집에서 써먹으면 이제 오늘 하루 나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나 편하려고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그냥 한번 해주시면 오늘 하루 좀 편하지 않을까. 네. 자, 이제 비상금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비상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금은 말 그대로 그냥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준비금을 의미를 하죠.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비상금은 남편이 모르는 비상금이에요. 사실 이 재무설계에 있어서 비상금은 비상예비자금이라고 해서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급여에 합이 되어 있는 게 비상예비자금. 어떤 경우에는 저수지 통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인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 말고 그녀가 왠지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지.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린 왕자잖아요. 그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뒤에는 우물이 있고요. 그죠? 어, 어린 왕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그 어딘가에 어? 오아시스 혹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해요. 그녀가 왠지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어딘가에 비상금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자, 비상금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뭐냐? 1번은 뭐냐면 그냥 좋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 네. 돈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괜히 웃음 나고 비상금이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2번은 친정일에 남편 눈치를 안 봐도 돼요. 네, 비상금이 좀 있으면 친정일에 남편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가끔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다 좀 돈을 좀 내려고 하면 괜히 이게 눈치가 보이는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분 다 재무 정보를 오픈해가지고 같이 살림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친정일에 뭔가 쓰려고 그러면 괜히 좀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남편 모르게 비상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3번 이거는 이서구화에 보면은 그 여우가 포도를 따먹는 게 있어요. 여우가 포도를 지나가다가 정말 탐스러운 포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탐스러운 포도네. 정말 먹고 싶다. 해서 열심히 그 포도를 따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여우가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 저 말라 비틀어진 포도였어, 역시. 맛도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 언니들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비상금을 모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백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는 자기 합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자기 합리. 그리고 4번. 이제 언제든지 며칠을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부부싸움 시에 이제 항상 이제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어딜 가야 될지, 친정을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나가라는 건 아니고, 음, 나가실 수 있다. 여차하면 그냥 확 나가버릴 수 있다. 그죠?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살짝 이제 비상금의 존재를 흘리면 물론 이제 통장 같은 것만 슬쩍 보여주고 아니면 살짝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뭐 한 2만 원 들어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남편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굉장히 대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나중에 알게 되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살짝 흘리면 이제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6번은 이제 남편 모르는 비상금 말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저축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비상금이 있으면 그거를 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7번은 이제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무 목표가 굉장히 이제 먼 것들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가게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비상금은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 혹은 아내 몰래 하는 비상금에 대한 거죠. 자, 이제 비상금을 만드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고 제가 실제로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언니들한테 많이 여쭤봐서 실전에서 써먹는 방법을 제가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1번은 뭐냐면 1번은 부업입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긴 한데 많은 아내분들이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가정주부 우리 언니들은 이제 부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할 때 꼭 한번 물어봅니다. 남편한테. 자기야, 나 이거 있는데 해도 돼? 아니면 나 이거 있는데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 가장 많은 그 답변은 애나 봐. 혹은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사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자기 능력이 왠지 떨어져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업을 남편 몰래 해서 소득이 생겨서 그걸 돈으로 모아지면 남편의 태도는 또 달라집니다. 네, 사실 돈은 좋죠. 네, 그걸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업을 몰래 해가지고 매월 모아가지고 그 돈이 뭐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됐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네. 부업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를 이게 과감하게 줄이는 거죠. 어, 사실 애들은 놀아야 됩니다. 애들은 놀아야 돼요. 무슨 뭐 애들 학원 자꾸 보내니까. 혹은 애들 옷 같은 거 많이 사지 마세요. 물려받거나 큽니다.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거적대기를 입었는지, 뭐를 입었는지, 아기 때 사진을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지 말고, 어쨌거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애한테 사치하시거나 애한테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체시킨 다음에 자동차를 겨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뭐 공과금을 좀 살을 더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남편분이 좀 꼼꼼할 때 우리 공과금 얼마 나갔어? 뭐 얼마 나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과금 좀 부풀려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돈을 보내놓은 다음에 자동차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금액을 대충 머릿속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안 쓰는 방법 없고요. 다 쓰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이체한다. 이거는 뭐 친정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지로지를 직접 보세요. 대단하시네. 네.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되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다음에 그쪽에서 용돈 드린다 라고 해가지고 모으시는 거죠. 사실 친정 부모님은 이름만 빌려주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원래 가짜 경조사, 먼 친구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그 친구가 누군지 물어볼 수 있고 결혼식 같이 가자고 따라 나서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번은 울서방님이 나한테 써먹고 돈 받아가?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써먹는 분이 계시네. 어, 근데 경조사 만들고 먼 친구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예전에 반 친구였다, 뭐 예전에 잠깐 알았다, 뭐 이 정도가 낫고요.
뭐 좀 가깝다고 얘기하면 따라 나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조심해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낮에 많이 사 먹었다, 뭐 사 먹었다, 그냥 명목상으로만 사 먹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경우. 만약에 남편이 돈 관리가 진짜 관심이 없다, 돈 관리 내가 다 한다, 그냥 비상 계좌를 하나 트십시오. 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비상 계좌를 하나 그냥 트셔도 남편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요즘 남편분들이 또 돈에 관련해 가지고 어, 좀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비상금을 모으기 좋은 저축 방법이 뭐가 있냐? 사실 이게 핵심이긴 한데, 제가 우리 언니들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MA도 있고, MMF도 있고, 채권형 펀드,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저축보험,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CMA, MMF, 채권형 펀드 이외에 그 나머지 뭐 종신보험, 연금보험, 전액보험, 저축보험, 이거는 가입을 그거 자체로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CMA라든가 MMF, 채권형 펀드, 뭐 이런 거. CMA는 이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언니들이 모으기 위한, 비상금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좋지 않았어요. 많은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이 비상금을 CMA에다 모아라. 그래야 뭐 일반 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는다. 라고 하지만 그 이자가 그 이자입니다. 어차피 이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MMF도 마찬가지긴 한데 MF는 유동성이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이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장롱을 봤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전까지 그냥 다 겉옷뜨기 입고 다녔던 것 같고 혹은 내가 들고 다니던 백은 다 봉지 같고 뭐 그런 경우 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빨리 백을 사야 되고 빨리 옷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비상 샀을 때 CMA에 만약에 비상금이 있다. 그럼 지르죠. 그러면 안 되고 MMF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MMF가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채권형 펀드라든가 하는 건 채권형 펀드는 그냥 수익을 생각하셨을 때 채권형 펀드에게 안전하게 넣으면 되는 거고 종신연금 변액 저축은 가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저축보험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 원금 손해를 본다. 이거는 최초에 가입을 했을 때고 거기에는 한 떤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금액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 납입할 때 보통 사업비라는 게 전혀 떼지 않고 중도 인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의미지 새롭게 가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뭐 앞에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붙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넣고 빼고 인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금융상품을 찬찬히 뜯어보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남편이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새로 계좌를 틀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여기 계신 요 상품들을 이용을 하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재무 설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에스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백선생님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슬픈 게 뭐냐면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은 아버님 유언대로 진행되면 우리 애기 교육비는 어떡하고 우리 은퇴는 어떡하냐 해가지고 효자에게 직접적으로 실제 상담 신청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친인척분들이나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신 돈 챙겨요. 오직 해야겠어요. 통장 만들어서요.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많이들 떠들고 계시네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였냐면 아버지 재산이 토지가 20억 원이 있었어요. 아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토지가 20억 원 있었고 아파트가 12억 원이었고 상가가 3억 원이었고 예금이 1억 원 있었는데 이 토지를 이제 장학재단에다 기부한다는 거였고 12억 원은 이제 배우자 명의로 1년 전에 변경을 했어요. 배우자 명의로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로 변경을 했고 상가는 3년 전에 딸에게 증여를 했어요. 예금은 1억 원이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아들은 아빠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아빠는 이 아들을 별로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버님이 돈을 모았는데 사회에다 다 환원을 한다. 그럼 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게 뭘지? 지금 생각 뭘지? 뭘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이제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정도는 이제 요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전부 다 환원해가지고, 내가 받아갈 게 없다.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네, 뭐가 있을까요? 다들 잠시를 찾았네? 그죠? 어, 유류분. 맞습니다.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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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전환 아니고, 유류분, 유류분은 맞아요. 유류분 전환은 아닌데,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전환 맞습니다. 제가, 아, 맞아요. 제가 요거 드릴게요. 수분크림, 수분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 아로니아. 그죠? 아로니아 남았으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 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난 정말 개털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2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딸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니까 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편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임야를 만약에 그 장학재단에다가 줘야 되는데 나는 원래 얼마를 받을 수 있었어요? 20억 중에서 여기 보면은 장남 장녀가 있는 경우에 뭐야? 7분의 2 전체의 7분의 1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7분의 2, 7분의 2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적 상속분이 유류분은 그 7분의 2에서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극히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유류분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아버님이 좀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사회에 환원한 거지만 그런 거 말고 얄미운 뭐 첫째 아들이라든가 언니라든가 뭐 누구 있잖아요. 다 몰빵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몰빵으로 주는 경우.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 유럽은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돌려받을 수가 있죠. 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제 짧고 굵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스피드 퀴즈로 하나 내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이 시간에 선물을 다 드려야 되니까 스피드 퀴즈를 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SNS 스타를 뭐라고 하죠? 네, 중국 SNS 스타,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SNS 스타들을 뭐라고 할까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나의맘님, 네, 나의맘님에게 제가 어, 그 아로니아, 아로니아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오늘 난 소개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소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 우리 언니들은 굉장히 착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물도 한 개도 못 받으신 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다음에도 선물 많이 준비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리고 어떤 선물이냐면 애기들 관련된 선물 아니고 우리 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로니아는 제 와이프가 핀란드에서 사온 거예요. 사온 건 아니고 핀란드 거라고 했나? 뭐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요 유하마미님. 네. 유하마미님 이게 다음에 다른 분들 데리고 오시면 소리 좀 크게. 다른 분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또 이제 커피도 쏘도록 할 테니까 이제 뭐 효자리 다단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짧고 굵게 언니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어요. 네.